입수하고 다 읽어본 다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요. 이러니까 사장님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겠다 라는 것과 배민이 의도한 게 이런 거겠다 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릴 거지만,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실제로 강의 수강생 분들에게는 가공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원본 그대로 올려놓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공해서 수강생 사장님들은 볼 수 있게끔 제가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쭉 보면서 이런 게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라이브 강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하고 굉장히 본질적이고 좀 묵직한 얘기를 전달 드릴 거예요. 1차 라이브 강의에서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뭘 챙겨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라이브 강의가 올라가고 나서 바로바로 안 되게끔 바뀐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못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 여지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말씀 못 드린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라이브에서는 배달 시장을 바라보는 굉장히 본질적인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오늘 제가 양식 파스타 매장을 하는 브랜드 대표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 매장의 대표님이 직영 5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영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 직영마다 월 한 1억 5천에서 1억 정도의 매출이 나와요. 5개 직영이니까 월 5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으니 연 60억에서 70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표님이 이제 브랜드 컨설팅 차원에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고, 제가 이런 게 계정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보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너무 잘 돼 있었어요. 물론 옵션이라던가 세팅을 좀 바꿔서 객단가를 더 올릴 수 있고 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듯 하면서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렸지만, 제가 오히려 그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대표님, 너무 잘하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이 정도의 매출 낼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배달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파스타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파스타 브랜드보다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면 절대 대안이 없는 맛을 만들어서 팔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스타를 싸게 팔지 않아요. 비싸게 팔거든요. 근데도 잘 됩니다. 실제로 그 브랜드에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18,900원짜리 메뉴였어요. 객단가는 파스타 브랜드인데 25,000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 브랜드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이 배달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을 가르치면서 절대 잃지 않고 있었던 저의 태도, 혹은 제가 배달 장사를 하고 배달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 15개까지 만들었었죠. 매각을 했을 때 제 태도, 제가 일을 대할 때 태도, 그리고 사장님들한테 컨설팅을 알려드릴 때에도 늘상 말씀드리는 그 태도와 프레임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듣고 이 질문지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표님과 사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배달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 가지 원칙과, 그리고 이 시국에서 살아남는 매장들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의 틀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틀을 듣고 나고 알게 되면 앞으로 배달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틀은 조금 어려운 말로는 3C라는 틀입니다. 3C. 저 C가 3개라는 건 각각의 C가 대표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3C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원을 3개 그릴 거예요. 첫 번째 원이 있고요. 두 번째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을 그릴 거예요. 이것이 각각의 C들입니다. 어떤 C냐면요. 첫 번째 C는요. 컴퍼니라고 하니까 우리 가게입니다. 우리 가게. 사장님 가게를 떠올리세요. 내 가게. 제가 크게 적겠습니다. 가게. 두 번째 C는 뭘까요? 두 번째 C는 컴피티션이라는 말 쓰죠. 경쟁사입니다. 경쟁가게예요. 두 번째 C는요. 경쟁가게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게 되면 경쟁가게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죠. 두 번째 C는 경쟁가게입니다. 세 번째 C는 뭘까요? 이제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C는 바로 커스터머, 고객입니다. 자, 이 3C라는 건 이렇게 3가지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가게, 고객, 그리고 경쟁사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커다란 박스를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커다란 박스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커다란 박스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박스는 지금 저희가 그렸던 3C를 차지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 박스죠. 이 박스는 뭘까요? 이 박스는 배달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배민, 쿠팡, 요기요 같은 것들이 이 플랫폼입니다. 우린 이 플랫폼이 만들어 놓은 큰 박스 안에서 내가게와 고객과 경쟁사를 두고 장사를 하고 있네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근데 제가 이 3C라는 커다란 박스를 그린 데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원을 보면 내 가게랑 고객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내 가게랑 경쟁 가게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고객과 경쟁 가게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 영역들을 다르게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 가게와 고객이 겹치는 부분을 전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가게와 경쟁 가게가 겹치는 부분을 몇 번? 2번으로 할게요. 고객과 경쟁 가게가 겹치는 부분을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내 가게와 경쟁 가게가 다 겹치는 부분을 저는 4번이라고 할 거고요. 마지막, 이 원 바뀌면서 플랫폼 안의 영역을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플랫폼 밖은 뭘까요? 이 플랫폼 밖, 지금 이 칠판 전체, 이건 그냥 시장입니다. 시장. 흔히 말하는 우리가 경기라고도 하고요. 그냥 자영업 시장이 이 플랫폼 밖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플랫폼 영역 밖에서 오프라인으로 장사를 한다기보다는 배달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고 내 가게가 있고 고객이 있고 경쟁 가게가 있죠. 제가 이걸 왜 먼저 적은 거냐면요. 지금부터 이 안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정보들에 대한 것들이 사장님들이 계속해서 이게 바뀌어요, 저게 어떤 거예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그 질문들이 몇 번에 해당하는 질문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떤 날 외식업 출장 강의가 있어서 출장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강의를 갔는데 정말 기쁘게도 감사하게도 거기에 저랑 같이 같은 지역에서 경쟁했던 사장님이 참석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제가 장사할 때 그 지역의 카페에서 나름 그 동네에서 한 4년 동안 계속 1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장코치님이 그 가게의 대표님이셨군요. 제가 그 가게를 잡으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했는데 끝끝내 못 잡겠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대단한 노하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단 한 가지 지켰었던 원칙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자, 보세요. 그 사장님은 저를 잡으려고 몇 번에 집중했을까요? 그 사장님은 저를 잡으려고 2번에 집중했겠죠. 저 가게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저는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1번입니다. 왜요? 돈은 고객으로부터 나오니까. 매출은 고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는 1번에 집중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쟁하는 사장님들은 2번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 가게 어떻게 하지? 저 가게와 나의 겹치는 부분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매출은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고객으로부터 나와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1, 2, 3, 4, 5번에 대한 것들을 이 질문을 통해서 항목을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의 클릭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의 클릭. 지금 이 광고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가게의 클릭은 광고입니다. 광고죠. 근데 이 우리 가게 클릭 광고는 몇 번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사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게 클릭 광고는 몇 번에 해당하는 영역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죠. 나도 하고 경쟁 가게도 하지만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릭 광고를 하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나요? 힘들죠. 왜요? 이건 그냥 2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고객에게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클릭 광고는 2번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가클을 통해서는 매출이 확 발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우리 가게에 오는 이유인 1번 이 1번은 우리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 우리 가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구성, 우리 가게에서만 할 수 있는 토핑, 우리 가게가 없으면 안 되는 무엇이겠죠.
우리 가게만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무엇? 그게 1번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라이브를 홍보하기 위해서 단톡방에 모인 질문들, 여기 있는 질문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 거기에 아쉽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없어요. 아무도 1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2번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아주 좁은 영역인 4번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5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변하는 거예요. 5번은요, 늘상 변합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 강의에서 무슨 팁을 풀잖아요. 다음날 변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외부의 환경은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절대 변하지 않는 단단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무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한 개씩 말씀드리면서 그 각각의 질문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1, 2, 3, 4번에 대해서 이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만 사장님이 이 라이브 강의를 보는 동안 머릿속에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 1번을 만들어야 된다. 이해하셨을까요? 그 1번을 만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은 그려놓고 시작할 거예요. 이 그림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이 배달 장사 할 때 있어서 이 세 가지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1번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통합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헷갈림과 오해와 혼돈이 있죠. 혼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있어요. 무슨 통합이 되고 있죠? 가게가 통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노출 지면도 통합되죠.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했죠. 가게가 통합이 되고 노출 지면이 통합된다는 건 우리가 통합과 관련해서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요. 대표님들이 지금 이 통합과 관련한 두 글자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통합의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 전국적으로 통합의 시기가 다르죠. 두 번째가 뭐가 다르죠? 통합의 대상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통합의 시기는 우리가 가게 배달과 음식 배달이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합쳐지기 시작한 건 3월 4일부터입니다. 3월 4일부터 가게가 통합되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노출 지면은 언제 통합되죠? 노출 지면은 4월 1일부터죠. 4월 1일부터 소비자가 보는, 고객이 보는 앱이 통합되고요. 3월 4일부터는 이미 사장님들이 보는 우리 관리자 화면이 통합되기 시작됐습니다. 이게 다르니까 일단 1차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다 합쳤으면 상관없는데 내 가게는 셀프 서비스에서 이미 통합되고 화면은 바뀌었는데 외부로 보는 지면은 지금 다르니까 이건 4월 1일 날 통합되니까 그래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시기와 대상이 다르니까 우리가 헷갈림이 있다. 그러나 우리 가게들은 이미 통합되기 시작했고 노출 지면이 통합되는 건 언제다? 4월 1일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이 가운데에 이제 광고의 통합이 있습니다. 가게가 통합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보는 노출 지면이 통합되기 전에 광고와 관련된 변화들이 있어요. 이때 뭐가 사라지는 거죠? 이때 깃발이라는 광고가 사라지는 겁니다. 고로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깃발을 운영 중인 지역이라면 노출 지면이 아직 통합되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가게가 통합되고요. 깃발이라는 광고가 사라지고요. 노출 지면이 통합됩니다. 이 순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왠지 알아요?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질문이죠? 5번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막 헷갈려하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이 다 뭐에 관한 거냐면 5번이에요. 바뀝니다. 바뀌고요. 바뀌는 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바뀌고 나면요.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매니저들이 질문하고 고객센터가 답변한 것, 배민 본사에서 이렇게 답변하라고 지침 준 자료들조차도 달라요. 고객센터에 물어봐도 이 담당자랑 저 담당자의 질문에 답이 다르고요. 매니저도 아는 지식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본인들도 아직 4월 1일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변치 않는 것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우리가의 클릭 가지고 왈가왈부 해봤자 그것은 고객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고객에게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2번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자, 제가 통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했지만 우리가 헷갈린 이유가 뭐다? 사장님이 통합되는 가게 통합과 노출 지면의 통합이 다르고 그 사이에 광고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 왜? 그건 5번이니까. 바뀌면 알게 되실 겁니다. 바뀌면 알게 되실 거고, 바뀌었을 때 더 좋은 대안과 좋은 방법은 제가 정리해서 마스터 강의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통합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사장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들이 광고 상품에 대해서 3가지 걱정이 있죠. 그 3가지 걱정이 뭐죠? 첫 번째, 우리 가게 클릭입니다. 우리 가게 클릭. 자, 우리 가게 클릭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광고거든요. 왜 어렵냐면 우리 가게 클릭 광고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가 우가클을 통해서 다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 가게 클릭은 입찰가가 애초에 200원에서 600원이었던 광고죠.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5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5번이니까. 변하는 거니까. 이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집중하지 말아보자고요. 그렇지만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걸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클릭의 입찰가는 50원부터 1000원까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때는 제가 상위 노출이 되는데요. 어떨 때는 안 되고요.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볼까요? 우리가 클릭 광고는요.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일단 우리가 클릭 광고에 대한 설명을 보면 사용자 맞춤으로 노출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 사용자 맞춤이라는 말은 뭘까요? 사용자 맞춤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이 단어가 뭐길래 우리가 클릭 광고를 똑같이 해도 노출 화면이 달라지는 걸까요? 사용자 맞춤. 사용자 맞춤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사용자라는 건 2가지 부류가 있겠죠. 고객 입장에서 배민클럽에 가입한 고객과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 있을 겁니다. OX겠죠. 맞춤이란 건 뭘까요? 그 사장님이 우리 가게에 먹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먹어보지 않은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OX입니다. 또한 그 사용자가 우리 매장으로부터 거리도 다르겠죠. 어떤 사람이 500m 거리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한 800m 거리 있을 수도 있고요. 2km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가게 클릭 광고는 사용자 맞춤이라는 거에 배민클럽에 가입한 사람, 가입하지 않은 사람, 시켜 먹어보는 고객, 시켜 먹어보지 않은 고객, 곱하기 거리라는 정보를 또 택하겠죠. 거리는 우리가 4km까지 노출되니까 500m 간격을 끊어도 8가지 정보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클릭 지면은 어느 정도죠? 검색했을 때 뜨는 거, 카테고리 쭉쭉 내렸을 때 뜨는 거 한 2가지 지면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클릭의 지면은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만 생각해봐도 2가지 경우의 수에 다시 2가지 경우의 수죠. 4가지 경우의 수네요. 거기 거리별 정보를 하면 32가지네요. 노출 지면에 대한 정보를 하면 320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사장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배달 마스터 강의에서 알려드린 건 뭐예요? 최소한 어떤 지면이 있는지는 제가 다 알려드리죠. 그 강의에서는. 그거라도 우리가 살펴보자. 거기에 어디에 노출되는지. 왠지 아세요? 입찰가에 따라서 지역별로 노출되는 지면의 정도가 다 달라져서 그래요. 고로 우리가 OX하고 거리까지는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통제할 수 있는 10가지 지면이라도 알아보자라고 해서 그걸 제가 마스터 강의에서 알려드리고 있죠. 그토록 이 광고 하나만 봐도 너무나 방대한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걸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클릭 광고를 오프하면 우리 가게가 노출되지 않을까요? 노출됩니다. 광고를 오프했는데요. 검색하면 사장님 광고가 뜰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과금이 됩니다. 우리가 클릭 광고 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클릭당 월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민이 부담한다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뜻일까요? 내가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초과되는 클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네요. 실제로 배민 고객센터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이 클릭 광고를 보면 밑에 수정 버튼을 눌러보잖아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클릭 광고를 오프하면
광고 카테고리 리스트 상단에서만 노출이 안 되고 다른 지면에서는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가크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오프를 해도 다른 영역에서는 노출이 심지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 한 광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하다. 왜? 계속 바뀌니까. 약관도 바뀌고 공지사항 바뀌고 바뀐 거 고객센터 모르고 매니저 모르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뀌는 걸 따라갈 수도 없고요. 바뀐 걸 내부자들도 제가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럼 이 광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 하나의 유일한 정보가 있다면 뭘까요? 한계가 있죠. 단톡방에서 자, 그 대표님이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호랑이 볶음밥 대표님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댓글 라이브 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들어와 계시다면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가게 클릭 광고에서 챙겨야 되는 유일한 정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CAC라는 마케팅 용어를 씁니다. 고객 획득 단가입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주문 한 건당 광고비 얼마 쓰냐는 거예요. 주문 한 건당 우리가 광고비를 얼마 쓰고 있나? 예를 들어 우리가 클릭당 600원을 지불한다고 보겠습니다. 주문율이 15%인 매장이면 한 6명 정도, 6.5명 정도 들어와야 되죠. 15%면 그러면 6.5면은 얼마예요? 3,900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고객 한 명을 획득하기 위해 우가클에서 쓰고 있는 비용이죠. 이거는 몇 번에 있는 건가요? 2번이네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1번. 그러면 이 비용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가 직접적 매출로 기결되기 위해서 이 돈을 알았으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 우가클에 따른 노출 지면을 마스터 강의에서 알려드리고 있죠. 왜? 이걸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어떤 업체만이 우가클을 통해서 효용을 취할 수 있냐면요. 주문율이 15에서 20% 정도 나오는 단일 브랜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가게라면 우가클로 효용을 충분히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비용을 계산해서 1번에 투자하는 게 단기적 매출 상승으로, 단기적 매출 감소로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도움되는 투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광고가 아니라 투자니까.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우가클에 대해서는 저 노출 지면과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마스터 강의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깃발. 사라지죠? 언제부터 사라지나요? 4월 1일부터 사라집니다. 그러나 깃발을 통해서 저는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마스터 강의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린 게 뭐예요? 그 깃발 동안 클릭 데이터를 수집해 놔야 된다. 그 클릭 데이터는 우가클로 취한될 수 있고 혹은 그 클릭 데이터는 주문 건수를 계산해서 고객에게 얼마를 돌려줄 수 있는지 고객에게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는지 1번에 대한 걸로 직결되니까 깃발을 통한 주문 건수랑 클릭 수를 체크해 놓으세요 하고 제가 자동 엑셀 계산기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거 써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깃발을 통해서 유념해야 될 것. 지금 서울, 경기, 광역시 깃발의 효용이 이미 없어지고 필요 없는 사장님들은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깃발이 중요한 매장이 있죠. 어딜까요? 네, 지방이죠, 지방. 지방인데 여기가 깃발이 왜 중요하냐면요. 깃발은 노출을 몇 킬로까지 보장해요? 7kg까지 보장합니다. 7kg. 근데 오픈리스트랑 우리가의 클릭은 몇 킬로까지 노출 보장해요? 그러면 누락된 3kg 이제부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깃발이 사라지면 우리 가게가 배달 반경은 7kg까지 되는데 깃발이 사라지기 때문에 3kg, 4kg 이상 7kg 미만에 있는 거리들 우리 가게를 노출시킬 방법이 없어진다고요. 이게 깃발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가장 대비해야 될 포인트죠. 지금부터 깃발을 운영하거나 혹은 4km 이상 거리에서 들어오는 주문들이 꽤나 있는 사장님들이라면 우리 가게를 끊임없이 인지시키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그거는 쿠폰을 보낼 수도 있고요. 팜플렛을 보낼 수도 있고요. 카톡 채널 주문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제가 전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어떤 NFC 카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바로바로 편리한 주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게 뭐에 대한 집중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깃발은 2번이었다고요. 그거 없어지니까 1번으로 치환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잠깐 깃발 두세 개 덜 뽑으면 20, 30만 원 덜 나가니까 그거 내 주머니에 넣지 말고 그걸 1번으로 치환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더 핵심은 그냥 전단지 보내고 그냥 카톡 채널로 주문해세요, 땡겨로 해주세요 가 아니라 그걸 주문하는 게 당신에게, 고객에게 더 이득입니다 라는 거를 명시한 채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형태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 보자고요. 카톡 채널로 주문해 주세요가 아니라 땡겨로 주문하는 게 더 싸고 당신에게 더 이득입니다. 우리가 땡겨로 주문해 주시면 뭘 더 드려요라는 팜플렛을 보내던 카톡 채널을 발송하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테크닉 2번 이런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들을 잃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지금 문제야. 이게 사라진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장거리 고객들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경우의 수가 사라진다. 이게 왜 중요해요? 배민 배달도 어차피 권역이 4km밖에 안 되잖아요. 가게 배달만이 멀리 보낼 수 있었고 거기 있는 고객들은 배달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한테 시켜 먹던 고객들인데 노출이 안 되는 문제가 깃발이 사라짐과 함께 발생하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지금부터 보내놔야 된다. 뭘로? 전단지든 쿠폰이든 메뉴북이든 책자든 NFC 카드든 뭐가 됐든 간에. 왜? 그게 1번이니까. 이해가 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3kg, 사라진 3kg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개가 더 남아있어요. 한 개가. 그게 뭐죠? 그게 오픈리스트. 오픈리스트도 노출 반경은 4kg까지입니다. 4kg까지. 그러나 딱 한 가지 경우의 수에만 7km까지를 노출을 보장합니다. 뭐냐? 검색 결과에 대해서만. 내가 오픈리스트에 가입되어 있고 검색을 통해서는 내 가게가 내 배달 반경까지 노출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두 가지 답변이 나와 있어요. 오픈리스트 광고를 통한 검색의 경우에는 7km 배달 반경까지 노출이 됩니다 하는 답변과요. 오픈리스트는 4km까지 노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두 개가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알 수가 없고 고객센터도 똑바로 모르고 진짜 뭐가 돼봐야 된다? 4월 1일 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1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5번은 계속 바뀌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됐다가 안 됐다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5번에 대해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바뀌면 정확한 정보로. 이해하셨을까요? 끊임없이 사장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1번, 고객이 우리 가게에 오는 1번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강의 말미에 한 번 더 언급해 드릴 거예요. 오픈리스트는 최대 이제 몇 개가 되겠죠? 3개죠. 근데 3개가 아니죠. 형태라는 도시락 하나가 있고 시간이라는 야식이 하나 있으니까 5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기존에 있는 단일 브랜드, 단일 카테고리의 사장님들은 4월 1일부로 이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4월 1일부로 내 가게에 배민원 플러스를 해지했다가 재가입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가게 정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이거에다가 멀티 브랜드를 가지고 오는 사장님들이 생길 거예요. 멀티 브랜드는 몇 개 된다고 했죠? 4개 된다고 했죠. 배민원입니다. 배민원이에요. 자, 근데요. 4개가 사실은 아닙니다. 10개도 돼요. 어떤 가게가 10개가 됐냐? 3월 4일 이전에 가입해서 내가 샵인샵을 가게배달에서 가게배달 A, 가게배달은 A라고 하겠습니다. 샵인샵이 10개 있었습니다. 배민원은 1개 있었어요.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개가 통합되니까 총 9개로 되겠죠. 이 9개 전부 다 음식 배달, 즉 배민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3월 4일 이전 가입하신 사장님들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4월 1일 되면 한 100개씩 브랜드가 들어올 거예요. 100개씩. 그럼 우리 가입 클릭을 1000원 써도 노출이 안 될 겁니다. 특정 지역은요. 왜요? 이걸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를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브랜드들이 서울, 경기, 광역시는 치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2번하고 5번 가지고 떠들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명확한 1번만을 만들어 놓은 매장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오픈리스트는 총 몇 개가 된다? 5개 된다. 그리고 4km까지 노출을 보장하지만 중요한 것, 지금 오픈리스트에 들어가 보면 수정 버튼을 누르면요. 수정 버튼을 누르면
뭐 큐레이션이라든가 우리가 노출을 어느 정도 체크할 수가 있죠. 요건 내가 노출 안 할게요. 요건 노출할게요. 요건 안 할게요. 체크할 수 있죠. 그 체크박스 다 사라집니다. 이제 다 사라져요. 이제 오픈리스트는 그냥 가입하면 6.8% 수수료가 광고하는 어떤 강제성을 가지는 광고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조금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 서울 경기에 조금 단일 브랜드로서 매력도가 높은 판매장에서는 혹시 배민 본사 관계자가 보고 있다면 제가 이걸 말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어요. 좀 파격적인 조건으로 뒤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파격적인 조건으로 단일 브랜드 우수 매장에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쓰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 브랜드를 언급하지 못하고 계약서 내용을 언급하지 못한 이유는 혜택받는 사장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 사장님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과 상세한 항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브랜드들은 살아남을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이 2번에 집중해서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장님들이 똑같이 2번과 5번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요. 제가 제 배달 마스터 강의 이름이 노출과 로직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게 만들기죠. 그게 뭐예요? 1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1번에. 우리가 너무 노출과 로직 가지고 우리가의 클릭 그 작은 광고 하나 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치고 온다고요. 너무 강한 브랜드들이 우리가의 클릭 광고를 아끼지 않고 치고 들어오고 이미 이렇게 될 걸 아는 많은 브랜드들이 너무나 많은 총알을 장전해서 들고 오고 들어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요. 제가 바라보는 이 시장에서 결국에 살아남는 브랜드는 세 가지로 귀결돼요. 세 가지. 어떤 브랜드가 4월, 5월 들어서 2025년에 살아남을 수 있냐면요. 딱 세 가지 해당하는 브랜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단일 브랜드인데 매력도가 높은 경우죠. 내가 단일 브랜드, 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문율이 한 15% 이상 나와주거나 객단가가 25,000원 이상 받쳐주거나 하는 매장이라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빅푸차입니다.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교촌치킨, 치킨값 올린다고 욕 많이 먹죠? 욕 많이 먹죠? 교촌치킨 폐업률이 몇 프로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1%입니다. 안 죽잖아요. 왜요? 교촌치킨이 쿠폰 6,000원 쏘는데 2번 갖고 교촌치킨은 어떻게 경쟁해요? 도미노 피자, 막 BHC, BBQ, 빅 프랜차이즈들이 1년 24시간 365일 2번 갖고 쏘아버리고 자기네들을 아주 탄탄하게 3번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매장에 와야만 하는 강점. 교촌치킨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죠. BBQ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죠. 그거에 대안은 없죠. 고객은 글로 간다. 경쟁사 가게로 간다. 근데 우리가 2번 갖고 싸우면, 통합할인 갖고 싸우면, 쿠폰 갖고 싸우면, 광고 갖고 싸우면 진다. 자본력으로. 고로 빅브차는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가 있겠죠. 세 번째는 배민원 멀티 브랜드입니다. 배민원의 4개의 브랜드를 잘 운영하는 브랜드는 살아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급해드렸죠. 어떤 브랜드들이 살아남을까요? 단일 브랜드. 제가 절대 그 브랜드를 추천하거나 뒷광고를 먹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브랜드는 살아남아요. 강남의 뭐 저스트카츠 돈가스 매장입니다. 닭가대표 제가 맨날 언급하죠. 살아남아요. 그리고 고기 672 이런 거 있죠. 배달상 672 이런 브랜드 살아남습니다. 빅브차, 교촌치킨 살아남아요. 엽떡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이런 브랜드들. 혹은 빅브차에서 지금 제가 언급하지 못하는 많은 브랜드들은 다 살아남아요. 배민원 4개 치는 브랜드도 있죠. 제가 뭐 괴짜푸드 이런 회사들 잘하죠. 살아남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 매장이 힘들다. 내가 심지어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지금 2번과 5번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너무 힘들다. 우리가 기상일보가 내일 날씨도 똑바로 예측 못하는데 사람이 만든 노출과 로직은 예측한데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변하는데.
내가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게 되거나 이게 되거나 저는 이건 걱정하지 않아요. 빅브차 가맹 점주님들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빅 프랜차이즈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건 여기입니다. 내가 단일 브랜드로 주문율이 한 15% 이상, 클릭률은 3에서 5% 이상, 노출은 10만 이상 나오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많은 사장님들이 다 여기를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단일 브랜드에서 매력도를 높이는 거랑 빅브차가 되는 거랑 배민원 4개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추후에는 어떤 브랜드를 하는 게 그나마 좀 좋을지를 제가 두 눈으로 검증하고 언급해서 알려드릴게요. 차라리 그게 살아남는 길이라면. 그러나 단일 브랜드로 매력도를 높인다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단일 브랜드로 매력도를 높인다는 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베스트가 되는 길입니다. 베스트가 된다는 길은요, 이런 겁니다. 샌드위치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죠? 서브웨이가 떠오르겠죠. 도넛 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던킨이 떠오르실 거예요. 치킨 하면요, 교촌이 떠오르실 겁니다. 빙수 하면요, 설빙이 떠오르시겠죠. 그게 베스트가 되는 길입니다. 그 카테고리에 1등이 되는 것.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으신 대표님들이 있다면 그 길을 정말 응원합니다. 저도 이 길을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쉽고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only one이 되는 거예요. 오직 대체 불가능한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1번입니다. 2025년의 트렌드는 3가지라고 제가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네이버는 초개인화라는 말을 했고요.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토핑 경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배민은 늘 사용자 맞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무엇인가를 주장해요. 이 3가지 단어가 다른 듯 하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무엇인가를 제공한다라는 하나의 본질은 통하잖아요. 자, only one이 된다는 건요, 내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나만의 무엇을 끊임없이 만들어 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제가 배달 마스터 강의에서 옵션 강의에서 늘 말하는 거죠. 하다못해 육사시미를 팔아도 두께를 물어보는 건 두께에 따른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 가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토핑을 제공하는데 우리 가게에서만 줄 수 있는 토핑이 있다면 우리 가게가 아닌 대안이 없는 1번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마라탕 브랜드를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마라탕을 컨설팅 했었던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이 우리 매장에서는 마라반이라는 걸 판다 그랬어요. 마라반. 마라반이 뭡니까? 사장님 하니까 마라탕은 탕이고 마라샹궈는 볶음인데 마라반은 무침이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마라반을 파는 매장을 잘 본 적이 없어요, 대표님 하니까 그 대표님께서 대부분의 마라탕 브랜드들은 이거 귀찮아서 잘 안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이거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밀어봅시다. 구성이랑 설명이다 이런 말을 적어봅시다. 마라반을 취급하지 않는 마라탕 브랜드는 마라탕 브랜드가 아닙니다 라고 좀 적어볼까요?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주문율이 2배 뛰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1번에 집중한 얘기거든요. 제가 막 밀어주듯이 거의 닭가대표라는 브랜드 계속 언급하죠. 그 브랜드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브랜드는 그 브랜드에서 먹을 수 있는 맛과 그 브랜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토핑과 그 브랜드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뭔가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내가 유일한데 경쟁합니까? 내가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베스트가 되려고 하는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한다는 건 어디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2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어떤 업체,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저와 유사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를 바라봅니다. 근데 저는 저를 안 바라봐요. 저는 어디를 바라보는지 알아요? 사장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저한테 배우려는 사장님을 바라봐요. 저한테 막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배달 장사 다 망친다. 뭐 이게 맞네 아니네. 저는 그 소리를 하나도 듣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제 고객이 아니거든요. 사장님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여기입니다. 그것은 대체 불가능한 무엇인가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노출, 끊임없이 변하는 로직에서 그거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떠드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과 로직이 변하고 플랫폼이 변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배달 플랫폼들이 별 희상한 수를 쏘더라도 나는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나만의 매장이 무엇인가가 있는가가 많은 사장님들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왜요? 내 매장이 아니고는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내 매장에 대체 불가능한 무엇인가가 없는 사장님들이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서 이거 언급을 해드릴 건데, 이제 가게 배달이 사라지죠. 사라진다기보다는 가게 배달의 노출 지면이 사라지는 거죠. 가게 배달의 노출 지면이 사라지는데 이게 뭘로 바뀌죠? 픽업으로 바뀝니다. 이거 뭐죠? 포장이네요.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포장으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압도적인 혜택이 1번에 있나요? 우리 매장에 포장으로 주문 오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경쟁사에게서는 절대 생각도 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나요? 우리는 이런 큰 변화는 주목을 해야 되지만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제가 요것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것들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괜찮아요. 안 땡겨도 돼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읽어보고 부차 대표님들 몇 명 모셔놓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고 던져봤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제가 가공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랑 마스터 강의 수강하시는 사장님들 볼 수 있는 강의 자료랑 좀 나눠 놓을게요. 나눠 놓을 건데 한번 보세요. 이거 강의에서 제가 별로 얘기하지 않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래요. 조만간 4월 1일이 되면 제가 그랬죠. 3가지 매장만 살아남는다. 하나, 단일 브랜드로 매력도를 높여놓은 매장. 대체 불가능한 매장과 혹은 대형 푸차의 가맹점주들과 대형 푸차들 혹은 배민원 멀티브랜드 전략을 착실히 준비해온 강한 브랜드들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 매장들은 전부 다 1번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번 강의에 아마 대표님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바뀌고 있는 게 있나? 근데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그 얘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하지 않았죠.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조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 1번에 대해 집중하지 않으면 저도 사장님도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저는 저를 믿고 바라보고 같이 가는 사장님들과는 제가 그분들 위해서 계속 1번을 신경 쓰면서 가겠지만 그게 아닌 것들에 대해 귀담아 듣지 않는 것처럼 사장님도 이 경쟁사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나만의 1번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이 베스트 원이 되는 것보다 온리 원이 되는 것이 지금 2025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가 당부합니다. 이 자료는 1번 단톡방과 2번 단톡방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그냥 볼 수 있는 자료와 일부 좀 정리돼서 이건 헷갈릴 수 있는 질문이겠다 하는 자료들과 이건 좀 중요한 자료인데 하는 것들은 제가 따로 분리해서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요. 사장님은 깃발, 우리가 클릭, 쿠폰 이런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테크닉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집중하고 만들어 봐야 될 것들은요. 요 1번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챙기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 라이브 강의에서 상위 노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뭔 얘기죠 그거? 상위 노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2번과 5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위 노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리뷰의 개수가 아니라 점수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쵸? 100개 달리는 것보다 5개 달리더라도 5.0이 하다못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외부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제휴를 맺으면서 좀 파격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12시간 이내에 5.0 안 되는 리뷰를 다 삭제하는 방법 없을까? 이런 거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거. 이런 것도 다 뭐예요? 5번, 2번. 이거는 제가 할 테니까 대표님 뭘 하셔라? 1번. 내가 다른 매장과 달리 압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맛, 구성, 토핑, 대체 불가능한 재료, 대체 불가능한 무엇을 준비하셔야 한다. 그거에 대한 사례가 제가 OT 강의에서 말하고 있다. 회를 시키면 하다못해 밑에 반찬으로 톳, 꼬시래기, 미역이 달려오고 참치를 시키면 그걸 어떻게 먹는지 큐레이션 해주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표님이 준비하셔야 4월 1일 엄청난 브랜드들이 밀고 들어올 때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PD님이 뭐를 주시는데, 그거는 그냥 링크로 보내주세요. 이 강의에서는 제가 막 마스터 강의에서 홍보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시청하시면 되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대표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는 지금 이 프레임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다 2번은 아니었던가?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에 정말 고객이 내 매장을 찾아야 되는 이 1번이 충분히 있었던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할게요. 저도 내 강의를 수강하는 사장님만을 위해서 내가 제공하는 무엇인가 반드시 있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가 협업을 해서 제공할 거고 주고 계속해서 만들어갈 거예요. 그게 저도 살아남는 길인 것처럼 사장님도 사장님의 고객, 사장님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매장이 베스트 원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온리 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배달 장사를 졸업할 때까지만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함께 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새로운 정보들, 이것들 제가 링크에다가 가공된 자료랑 좀 원본 그대로 굉장히 많은 좀 비밀스러운 부분들은 따로 공개를 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스터 강의 사장님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Q&A를 따로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Q&A가 다 이 질문들이에요. 그건 4월 1일 되면 알게 되실 거니까. 그때까지 다른 사장님들이 이거에 대해 고민할 때 사장님은 1번 대체 불가능한 온리 원이 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해 주세요.
네. 제가 목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Q&A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질문이 계속 올라와서 긴급하게 Q&A 잠깐 다시 켰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해당 자료들은 제가 마스터 강의 수강자님들한테는 전문을 보내드릴 겁니다. 가공해서 전문을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 라이브 참가자님들한테도 제가 가공된 것의 일부 정도는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보면서 이런 것들이 피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는 제가 다시 보기를 공개해 놓겠습니다. 혹시 초반에 참석하지 못한 사장님이 계셨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재시청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너무 변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변치 않는 것, 대단히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준비한 라이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은 게 바뀌는 4월에 매월 한 번씩 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고 있고 그걸 잘 대비하고 있는 사장님은 어떤 게 있는지, 좋은 사례는 뭐가 있는지를 매월 1회씩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Q&A에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한 10개 정도는 읽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질문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장님들이 통합과 관련해서 내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절대 다른 사장님들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단톡방에 질문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해서 사실관계와 확인된 질문들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사실관계와 확인된 질문들은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를 통해서 캡처가 돼도 괜찮고요. 녹취가 돼도 괜찮습니다. 사실관계와 확인되는 질문들은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답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통합 할인 된다고 혜택 적용하라고 배너 띄웠다가 대상 사장님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통합 할인을 너무 많이 진행했는데 하나도 페이백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라던가, 그리고 통합과 관련돼서 정확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진행돼서 피해를 받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저에게 접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게와 관련된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답을 받아 놓으시고 캡처를 해 놓으셔야 추후에 증빙하거나 약간의 쿠폰, 약간의 보상을 배민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라이브에서 배민이 좀 뒤로 해서 이렇게 약간 계약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상세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매장 사장님들에겐 또 피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계약 내용들을 이제 듣고 나서 사장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그 매장이 아니면 결국 집중해야 될 건 내가 단일 브랜드로서 매력도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계약의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 매장이라면 이참에 좀 배달을 좀 더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Q&A 관련해서 이 전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들은 좀 읽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배민클럽은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이 따로였는데 통합 후에는 온오프 처리되나요? 제가 이전 라이브에서는 합쳐진다고 했었죠. 실제 합쳐지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서 통합 이후에도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은 온오프 하면서 배민클럽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배민배달은 자동이죠. 가게배달은 오픈리스트에서 배민클럽 오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게 통합 후 배민원 최대 4개까지 사용인데 배민원 가게를 3개 운영할 시 각 가게마다 매출이 상이할 텐데 상생요금제가 각 가게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4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1, 2, 3, 4 이 가게가 전부 다 매출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때 상생요금제가 달리 적용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
모두 일괄 적용됩니다. 모두 일괄 적용됩니다. 다른 질문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가게 배달 가게는 6개, 배민 배달 가게는 1개, 총 7개의 가게가 통합되면 총 6개가 됩니다. 이거 내가 만약 가게 배달에 A부터 B, C, D, E, F 가게가 있고요. 배민 가게에 A 다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이죠. 통합되면 한 개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통합되면 1, 2, 3, 4, 5, 6 총 6개가 됩니다. 배민원 4개만 입점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3월 4일부터. 3월 4일 이전에 이렇게 있었던 가게라면 통합 이후에 6개를 뭘로 전환시킬 수 있다? 배민 배달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걸 미리 준비해놨던 이렇게 브랜드를 10개, 진짜 많게는 100개까지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들이 우가클 1,000원 들고 몰려오면 우리가 우가클을 1,000원 써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곳들이 그런 광고 경쟁이 아니다 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들 더 보겠습니다. 배민원 배달 권역과 오픈리스트 배달 권역을 그동안 다르게 설정 운영했었는데요. 가게 통합이 되면 배달 권역은 어떻게 노출되나요? 배달 지역은 기존과 같이 서비스별로 각각 운영됩니다. 가게 배달은 사장님이 권역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배민 배달은 자체 배달이 별도 권역으로 자동으로 설정되죠. 때로는 잠겼다가 때로는 넓어졌다가.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가게 배달은 권역을 7km까지 운영했었던 지방에 있는 사장님들이 있죠. 근데 기존에 있는 오픈리스트나 우리가의 클릭은 몇 킬로까지만 된다? 4km까지만 된다. 유일하게 7km를 보장했었던 게 깃발이지만 깃발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린 이 잃어버린 3km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 놔야 한다. 배민에서는 오픈리스트를 통했을 때 검색 결과에 대해서는 이 7km 지면을 보장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4km까지밖에 안 됩니다 라는 답변이 여기 2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존하지 말고 바뀌는 거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미리 이 3km를 챙길 수 있도록 쿠폰, 자체 주문 가능한 어떤 전단지, 제가 그전 라이브 강의에서 NFC 카드 같은 거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발송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잃어버린 3km에 대해서 내가 먼저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가게 통합 시 상호나 주소가 달라 통합이 되지 않아 음식 배달 타입의 가게가 4개 이상일 때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서로 다른 가게로 판단될 경우에는 음식 배달 가게도 N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통합 안 됐는데 추후에 통합될 수 있나요? 이거 배민이 공지하겠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추후 통합에 대한 공지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통합이 됐는데 다시 각 가게로 분리시키고 싶어요. 통합이 완료된 가게에 대해서는 다시 분리하거나 원복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통합 전에 신규 배지가 있던 가게가 통합된 뒤에는 신규 배지가 사라졌다. 요거는 내가 통합의 기준이 된 가게는 4개월 전이고 내가 배민원을 2개월 전에 신규 생성했으면 통합의 기준이 되었던 가게 배달은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 배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네요. 저희는 가게 배달 월회비 10만 원이나 내라고 해서 배민원 쿠팡만 합니다. 이게 사장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가게 배달을 활성화하고 싶은 사장님들이 많은 거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정말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게 내가 음식 배달, 배민 배달이죠. 음식, 배민 원 배달이 실제로 가게 배달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달비를 충분히 계산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가게 배달을 살리고 싶다. 가게 배달을 살리고 싶다 하면 제가 이전 강의에서 어떻게 세팅해야 된다고 했죠? 최소한 가게 배달이 한 집 배달보다는 싸고 알뜰 배달과 준하거나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그나마 가게 배달을 살릴 수가 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근데 지금 준비해야 될 건 이게 아니라 뭐죠? 이거죠. 가게 배달을 배민이 뭐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가게 배달을 픽업으로 대체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포장에 대해서 혜택이든 공지든 안내를 반드시 줘야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픽업과 관련해서는 3대 마케팅 채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Q&A에서 한 번만 언급하고 말 건데, 만약에 사장님께서 아파트 단톡방, 아파트, 커뮤니티, 지역 단톡방, 굉장히 전환율이 높은 마케팅 채널이죠. 이거 그냥 테크닉입니다. 내가 아파트 단톡방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어서 가게를 홍보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혹은 당근이죠. 혹은 지역 맘카페죠. 지역 혹은 협소한 동네 맘카페 정도에 내가 직접 글을 쓰거나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해당 마케팅이 우리 매장의 픽업을 가장 원활하게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마케팅이다. 요거는 생각을 못 해볼 수 있어요. 요 정도는 사장님이 내가 요 정도는 좀 신경 써야겠구나 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질문들 읽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점은 3월 17일 통합이 됐고 2호점은 아직 통합이 안 됐는데 왜 그런 건가요? 라는 건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죠. 어디에 하셔야 된다? 배민 고객센터에다가 질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게배달은 결국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게배달 빼지 마세요, 사장님. 결국에 선택지에 가게배달을 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선택지에 가게배달을 두는 게 왜 전략이 되냐면, 그랬을 때 아래에 있는 픽업이 부과되거나 가게배달 위에 있는 한집 배달이 부각되기 때문에 가게배달을 그냥 두세요. 내가 오히려 한집이나 알들을 밀고 싶다면, 픽업을 밀고 싶다면 그 밀고 싶은 옵션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용도로서 가게배달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배달 대행사도 또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죠. 배달 대행사가 너무 힘들어요. 배달 대행사가 배민에 먹히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공문을 보내고 대행사들끼리 뭉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플랫폼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심정적으로 응원하는 바이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현명한 대안책을 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대행사에 대한 걱정도 좋지만 일단 내 매장을 4월 1일 되면 밀려오는 브랜드들과 그런 정책에 대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갖추시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깃발은 지역마다 순차적으로 없어집니다. 순서를 아셔야 되는 게요. 가게가 통합이 되고요. 깃발이 사라진 다음에 그 지역의 지면이 통합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내 가게가 통합됐는데 아직 깃발이 안 사라졌어요. 그것은 지면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가게가 사장님 광장에서 먼저 통합이 돼서 가게가 통합이 되고요. 그 후에 깃발이 없어진 지역들이 지면이 통합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런 순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지금 계속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도 같은 지역, 같은 단일 브랜드 1, 2호점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사장님들이 질문 주시는 것들이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렸었던 원안에서 5번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변하는 것들.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 자료로 마스터 강의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이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건데요. 그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한 사장님들의 좋은 예시는 무엇인지 혹은 숨겨진 꿀팁이 무엇이 있는지는 제가 마스터 강의에서 올려놓고 라이브로 안내할 수 있는 건 매월 1회 계속 라이브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라이브는 오늘 여기서 조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카카오 채널이나 마스터 강의 클래스 인증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매월 1회씩 라이브를 통해서 사장님들 궁금한 점들을 좀 정리해서 답변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단톡방에다가 그걸 좀 열어주세요. 단톡방에다가 좀 열어주세요.